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수도 보존하고 중산간 난개발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500m 중산간에 있는 도내 한 골프장. 잔디 관리 등 골프장 운영을 위해 연간 7만 톤이 넘는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사설업체는 69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 정도가 이런 골프장입니다. 이들 골프장이 뽑아 쓰는 지하수 양은 하루 4,400톤. 만 가구가 사용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잔디 관리를 위해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면서 지하수 오염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함양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자체적으로 지금 하수를 처리해서 주변에 이게 지하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하수의 어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용수를 제외한 사설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쪽에 오염이 되면 이 지하수라는 게 대수층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거든요. 오염이 이 상부에서 오염이 돼서 하면 그 지하수가 밑에까지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100곳이 넘는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진 데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자는 지하수 개발 비용을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4.13) 총선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정당 차원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 6개사가 함께 마련한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는 지역 현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입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국가 차원의 합리적 보상을,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국민의당은 입지 재검토를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이 이견을 수렴을 해서 법률적 보상 이외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제주특별자치 제2공항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제2공항의 입지로서 타당성이 정말 어느 정도 충분한지, 그리고 제2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지 내부에서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여당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법령에 보면은 이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 누리 산업 예산은 전국적 상이기 때문에 중앙과 타지방 단체 추이를 보면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경비를 지원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소 무리하게 고침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야기됐다. 그 세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요율을 상승시켜서 이 지방재정교부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누리과정 책임을 국가에서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3 재심사는 여야 모두 반대했지만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당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을 선거구 경선 결과에 대해 김은남 의원이 청구했던 재심이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이같이 결정하고 오영훈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은남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인으로 돌아가 기약 없는 정치 방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감귤나무에 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새봄을 맞아 푸르러야 할 감귤밭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건드리자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등으로 엄피해를 입은 감귤나무들입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뒤늦게 잎이 마르면서 떨어지는 낙엽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3월달 들어서면서 이게 이파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른 가지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거다 이게. 예. 지금까지 감귤나무 엄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506군데, 마라도 면적의 6배인 172헥타르나 되는데 80% 이상이 서귀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힘이 약해진 감귤나무는 서리를 맞을 경우 어린 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는 다음 달 중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심한 나무는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정 시기를 좀 늦춰갖고 그때 절단 전정해 주시고 그 부분을 톱신 페스트로 항상 발라주셔갖고 그 예방을 해주시고요.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엄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피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영등송별제가 어제 제주시 사라봉에서 열렸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돌려보내는 굿으로 한 해의 생업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주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제주 시내 도로를 다니다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보기에는 썩 좋지 않지만은 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뒤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제주 시내 한 도로. 이곳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보행자 3명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간이 중앙분리대 1.2km가 설치된 지난해 5월부터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도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미관상으로는 안 좋은데 그래도 중국인들 무단횡단 많이 하잖아요. 사례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간이 중앙분리대의 설치 비용은 1m에 20만 원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 39곳에 중앙분리대 12km를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4억 원. 교통 사망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1인당 3억 8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도 높다는 겁니다. 우천시에 중앙선 유도 등 역할을 해준다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기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속도를 감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이게 노후화돼서 파손이 심할 경우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이 간이 중앙분리대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과 제주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제주도 내 34곳에 간이 중앙분리대 8.8km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연북로와 연삼로를 잇는 연호로 등 도시계획도로 3곳이 확장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건축 등에 따른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연호로 1.3km와 동성로 0.36km, 삼성로 0.2km 구간을 폭 20에서 25m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의 보상 협의는 60% 정도 이루어졌고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돼 오는 2018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태백과 정선, 평창 등 강원도 내 농촌 지역은 임신부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강원도 내 분만 취역지 7곳에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황병춘 기자입니다. 태백에 하나뿐인 종합병원, 산부인과가 있지만 산전산후 임산부 진료와
부인과 진화를 다룰 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분만실과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2년여 전부터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 살려는 산모수가 너무 없고 또 그나마 일부 있는 산모들도 산후조리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강릉이나 뭐 동해 또 원주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태백 시내에도 개인 산부인과가 있지만 한 달 평균 분만 건수는 5건이 채 안 됩니다. 정선군에는 아예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순회 진료만 합니다. 이 지역 임신부들은 1시간 거리인 동해나 삼척, 강릉, 원주 방면으로 원정 출산을 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분만 치약지 37곳에 산부인과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태백, 정선, 평창 등 7곳이 포함됐습니다. 신설되는 산부인과에 시설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해 12.5억 원을 지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운영비로 5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지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유지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회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약간 더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고요. 내일은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어지는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7도, 고산과 대정 8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오늘도 낮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해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2도에서 6도 나타내고 있고요. 가시거리는 5km 이상으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참조 오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차츰 많아지겠고요. 해상에는 오늘 밤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년 연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7.9%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4년 18.2%, 지난해에는 22.6%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제주지검의 최근 5년 동안 구속영장 기각률은 27.5%로 서울 서부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도 공무직 공무원들이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직 공무원 3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속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직 32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여성공직자회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악성 댓글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성공직자회는 이번 사건이 전체 여성공직자를 폄하한 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와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오는 5월 열리는 제11회 제주포럼에 참석합니다.
지난 1991년 제주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서 특별 세션을 가진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 포럼에는 60여 개 국가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하며 오는 5월 25일부터 사흘간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공공교통 부분과 도서 지역의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주간정책회의에서 전기 버스 보급을 위해 버스 회사와 파격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우도나 특정 섬의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